2부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계속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를 이렇게 보면 검단을 전세를 주고 지금 아산에 와 있고 뭐 사무실은 이제 화성에 있잖아요. 화성에 왔다 갔다 아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를 보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뭐 아침 운동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아침 운동을 꼭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우리 강아지 키우니까 강아지랑 이렇게 데리고 옆에 공원 가갖고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많은 사람도 만나죠. 맨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고 집에 와서는 우선은 이제 미국 소식, 뭐 요즘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미국 소식 이제 경제 뉴스 이런 거 미국 소식 이런 거 많이 듣고 출근하기 전까지는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출근하면서 한 4, 50분 걸리는데 차 안에서도 그로 이제 그날 뉴스 미국 소식을 많이 이제 유튜브로 듣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TV나 이런 거는 안 봐도 뭐 TV나 신문은 이미 뭐 조작 당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뇌당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보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선별을 해서 거의 경제 뉴스나 이런 쪽, 미국 쪽 뉴스나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일본이나 중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연관성은 있지만 그래도 금융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정책 쪽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 쪽하고 이제 그 연관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우리나라 주식도 이미 이제 미국 쪽 주식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사무실에 오면은 이제 보통 한 2, 30분짜리 섹션들 한 서너 개를 매일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분들 이제 또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오면은 이제 주변에 부동산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거 또 제가 방송할 때도 항상 검단 신도시 실거래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매물로 올라온 거 이런 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전이 가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점심을 먹고 뭐 일을 좀 합니다. 촬영도 해서 매물도 올리고 제가 여기 화성은 이제 따로 채널을 갖고 있어요. 검단 신도시 채널이 있고 화성 그 수원 비행장 이전하는 화성 화홍지구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매물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아직 그게 이제 출발이 안 됐으니까. 그러고 이제 밤에 가면은 이제 조금 일찍 퇴근을 합니다. 요즘에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강아지 산책을 해주고 또 와이프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줘야 되니까 저녁을 먹고 나면 또 바로 옆에 공원이니까 공원 가갖고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1시간 정도 있다 보면 그럼 하루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9시 넘어서 와이프랑 뭐 이런 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10시 이후에는 잡니다. 제 하루 일과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데이터 정보를 많이 이제 저는 이게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습관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그런 데이터, 습득되어 있는 데이터 위주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꾸준하게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현업을 또 해왔고, 이래서 그런 거를 항상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도, 모두 뭐 버핏이나 돌아가신 작년 11월 달에 돌아가신 찰리 먼거 이런 분들도 부동산에서 이제 머니 했고 단타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규모가 크니까 단타를 못하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포지션 자체를 여러 가지도 해보고 돈도 잃어보고 요번에 우리 금리 이러면서 다 마피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산에 버리느니 그냥 마피에 버리느니 그냥 와서 살자. 교통이 그쪽이 좀 나으니까 인천 쪽 검단보다는 제가 생활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갔던 거고 우선은 이제 앞으로는 요 경부 라인, 화성, 수원, 동탄 이쪽에서 좀 용인 이쪽에서 좀 일을 많이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서울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보죠. 우선 매물 보면서 부동산 매물 보면서 부동산 114에 들어가고 또 제가 블로그도 지금 오래됐어요. 원래는 유튜브보다 블로그를 많이 오래 했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옛날 데이터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짧으면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피해갈 수 없는 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금리 인상하는 것처럼 이런 게 올 때도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내에서는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내공이라 그럴까요? 그게 인사이트가 있는 거고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좀 시장을 바라보고
그런 데이터를 하는데, 요즘에 그 30대 결혼하신 분들 조건이 좋잖아요. 대출 요건도 좋고, 애 나면은 대출도 싸게 해주고, 집 사는데도, 요때, 자녀분들 계시면 요때 무조건 집을, 아파트를 좋은 쪽에 비싸더라도 사놓으셔야 되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을 안 했다 그래도 무조건 해라. 제가 검단신도시에서 자녀분들을 해준 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엔 다주택자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다 해놨어요. 그래도 아파트를 하나 갖고 출발하는 거하고 신도시에서, 지금은 검단신도시가 그렇지만 이제 전철 개통돼 내년에 GTX 들어와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땐 또 다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많이 변화되는 그런 도시로 들어가라. 역동성이 있는 그런 도시로, 신도시. 동탄도 그랬잖아요. 동탄도 3억 5천, 3억 4천, 이렇게 분양가가 지금 15억, 이렇게 됐잖아요. SRT 들어가, KTX, SRT죠. 그 다음에 이번에 GTX A 개통돼. 동탄2가 12만 세대란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크죠. 검단 7만 4천 세대니까. 신도시 2개가 더 있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사둬라. 앞으로 신도시,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도시 3년 안에 한다고 하는 거 5년, 6년 걸린다. 그런 상황이다, 지금이. 정부에서는 얘기 안 하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미리 좀 산업, 검단신도시에 앞으로 분양하는 것도 무조건 다 해놔라. 자녀분들 명의로. 제가 3월 달에 여기 아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2월 달인가 쯤에 그 검단신도시에서 우리 호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안단태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요즘 뉴스가 이렇게 그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망치 소리 아침만 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러웠거든요. 저는 이쪽에 우미린 바로 옆에 있는 그 남양 아파트를, 정남양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안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도시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우리 아파트 지을 때도 뭐 그랬으니까 그런 거 참고 있었는데, 이제 안단태가 그 모양이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보면 호반 서밋 1차가 우미린이나 뭐 금호올림이나에 비해서도 한 5천만 원 정도 적게 팔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초등학교도 옆에 있고, 그나마 물론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대위에서 대표에서 그거를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거를 부시고 또 다시 짓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소음이나 이런 게 생길 거냐. 이래가지고 그때 그 소유주들한테서 동의서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여기 또 안단태 옆에 있는 아파트 그거 뭐 철거하고 뭐 한다는 것도 그 분진이며 소음이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법적으로 들어간다. 그 고장난 부분만 어떻게 해가지고 해는 걸로 해라. 이런 그 호반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상권도 뭐 피해를 보고 있지, 이러니까 그렇게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해 초서부터 준비가 됐었던 거죠. 입대위에서. 근데 이제 어느 게 옳다 아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거 뭐 국토부 장관 지금 원희룡 그 사람인가요? 옛날에 그 사람이 갑자기 와갖고 여기 막 그 3개월 전에 뭐 YTN 보도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조용히 이렇게 신도시에는 이런 일들이 한 번씩 다 있었어. 제가 그 경험에서 보면 분당도 그렇게 그 현대산업개발 옥탑 붕괴 사고가 있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양평고속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덮으려고 원희룡이가 이렇게 됐고, 뭐 배우 누구야 그 사람도 갑자기 마약 경찰이 막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뭔가 덮으려고 그렇게 했었고. 이 뭐냐 이거지. 지금은 이제 국토부 장관 오지도 않잖아, 여기. 법대로 가는 거지, 결국에는. 피해는 누가 봐요? 안단태 사람들하고 호반 사람만 본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있다. 왜 그랬는지 지금 되돌아봐서 보면, 법적으로 판사 입장에서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재건축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따져보니까, 주차장만 잘못돼 있는데 집 잘못된 건 그렇고, 이거를 이만큼 잘못된 걸 전부 다 부셔서 한다는 것도 지금 상황도 안 되고, 옆에 또 이제 호반이 또 개입을 해버렸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답답한 거는 입주 수분양자들이죠. 그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돼버렸어. 일이 커져가지고. 누가 잘못이냐.
입주자가 잘못이냐, 입주 예정자가 잘못이냐, 옆에 호반이 잘못이냐, 아니면은 GS가 잘못이냐, 뭐 여러 회사, GS뿐만이 아니고 뭐 시공사가 여러 회사니까, 아니면은 국토부 장관 그 사람이 잘못된 거냐. 결국엔 법적으로 가면은 또 2, 3년 안에 해결해야 될 거 5년, 10년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입주민들 손해인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단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101역이고 102역이고 103역이고 여기서 요거 101역 금호 어울림 옆에 여기 호반 3차고 여기 이제 이편한 이제 여기도 안단테하고 똑같죠. LH 건데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작년 초인가 분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조카 금방 결혼한 우리 조카가 여기 제가 해라 그래갖고 해가지고 당첨이 됐으니까 59면은 25평이죠. 이게 줍줍이 나왔어요. 그래 줍줍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여기 LH 거라서 무주택자여야 되고 계약금 10%, 잔금 90%, 공공부양주택이 전매 제한 3년 있고 실거주 3년 있어요. 전국에 있는 무주택자만 할 수 있습니다. 줍줍을 한번 해보시라. 25평인데 그때 분양가가 25평 A형이 3억 한 5천, C형이 3억 4천인데 A형이 3가구, 한 가구 이렇게 이편한 세상인데 브랜드가 있잖아요. 브랜드는 플러스 5천만 원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입지도 좋아요. 101역을 걸어갈 수. 입주가 26년 7월이네요. 내후년 7월 달에 여기인데 검단, 이편한 검단, 웰카운티, 줍줍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무주택자들 다 할 수 있어요. 네 가구인데 저번에 그 동탄거 나오고 줍줍이 몇 개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한사항이 있어요. 동탄거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플러스, 보는데 30만 명 가까이 했잖아요. 그거는 유주택자고 할 거 없이 조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알아야 돼. 이걸 줍줍이라도 뭐 신혼부부만 할 수, 그저 그 후에도 동탄거 하나 또 나왔는데 그거는 화성에 사는 신혼부부만 조건이었단 말이죠. 특공이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이었기 때문에. 그때 분양할 때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주택자만, 전국의 무주택자만 할 수 있다.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쳐보시고, 젊으신 분들 이렇게 있으면 무주택자로 하셔도 된다. 괜찮습니다. 벌써 지금 우미린 같은 경우는 한 8억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우미린 8억이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가 있어서 8억 3천, 8억 5천의 가치가 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물론 욕하겠지만 우미린 사람들 욕하겠지만 브랜드에 대한 차이가 있다. 검단 신도시 그 103역 쪽에 지금 호수공원 쪽에 그 박물관하고 도서관 이렇게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서 내년은 이제 여기 102역인데 입주가 계속 될 거고 그 후년에는 이게 될 거고 103역 쪽에 입주가 될 거고 크게 보면 자꾸 이쪽에 이제 좋은 이제 소식들이 들리고 내년에는 이제 이게 전철이 개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단계에서 우리 호반도 뭐 2년 뭐 3년 동안의 기다림이 여기는 금방이다. 전철 개통되면. 금방 상권도 살아난다. 그 다음에 수도권 서부 지역에 대해서 교통망이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SOC 사업이죠. 근데 이거 발표는 했는데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뒤로 많이 늦춰질 수 있는 거를 예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검단시 쪽으로 보면 5호선 연장, 요거 이제 그 예타 그 문제가 있고 1호선 검단 연장이 내년도 6월 1호선 검단, 인천 1호선이에요. 우리 지금 개통되는 거는 내년에. 그리고 뭐 청라로 7호선 연장되는 거 있고. 검단 드림로, 요거 지금 검단 드림로 우리 유연사거리에서 왜 여기 내년도 그 전철 1호선, 인천 전철 1호선 개통에 같이 비슷하게 여기 그 드림로 도로가 개설되면 올림픽 대로까지 바로 막 신호등 안 걸치고 갈 수 있습니다. 유연사거리에서부터. 지금 또 하나는 그 경영대로 확장.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우리 검단신도시에서 저기 그 1단계 밑에서부터 이제 공항고속도로하고 연결돼가지고 여기 검단 IC가 생긴다고 하는데 요 부분도 지금 공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가 이렇게 검단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주변에 도로, 고속도로 생기고 또 그 인천 그 공항 도로하고 이게 연결하는 요거 생기면은 이제 이쪽으로 외곽순환도로 타기도 좋고 이렇게 되고 바로 시간도 한 20분 정도 단축이 되니까 또 서울로 가는 거 또 내년 전철되면 여기 그 계양역에서 환승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5호선 연장되고 GTX 내년 이제 또 예타 들어가고 이제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끌어오려고 뭐 GTX 역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검단 신도시에서 이제 이미 우리 입주자 대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잘 이제 그 자주 만나서 입주자 그 검단 대표 회의나 이러신 분들 또 입주자 입대위 분들이 각 아파트의 입대위 회장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하고 자주 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디 유리한 데로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요번에 초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쓸데없는 강원도나 경상도 이런 데 전라도나 가면은 그 노인만 있어가지고 변하지도 않으니까 맨날 그 사람이 돼갖고 다선인데 국가 세금 글로 다 가잖아요. 우리 수도권에는 초선들이니까 대부분 중진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힘이 없는데 그래도 자꾸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좋아지고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신도시긴 하니까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 진입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전철 개통과 내년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동탄도 그랬어요. 처음에 뭐 많이 안 오르고 교통망 동탄2 같은 경우도 요번에 또 경부고속도로를 다 엎어가지고 공원을 만든다 그러니까 완전 좋아진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국가 예산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실거래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거래가를 보면 이제 우선은 뭐 8월 달에도 거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8월 달까지 9월 달에는 얼마나 됐나. 금성 예미 트리플 레디오 프리저 건너편에 있는 거 금호올림 뒤에 있는 거죠. 9월 달에 하나가 84가 됐네요. 또 금호올림이 9월 달에 84가 3개가 됐고 7억 8천 금액들이 좀 많이 이제 좀 상승돼 있는 상태고 디에트르 펠리체 대방 2차 산속에 있는 거 84 하나가 됐고 7호가 2개 됐고 디에트르 더 펠리체는 밑에죠. 밑에 있는 게 그렇고 디에트르 더 힐은 말씀드렸듯이 위에 76이 5억 9천에 됐고 102억 쪽으로 가는데 로제비앙 뽀레 그 더 힐 디에트르 더 힐 옆에 그 저기 102억 가는데 맨 옆에 있는 거 84 하나 79 하나 됐고 밑에 모하미레도 엘리트가 9월 달에 하나가 됐네요. 84가. 그 다음에 모아일과 그랑데 수변로 옆에 있는 게 8월 달에 하나가 됐고 9월 달에는 없고 우미린더 시그니처가 9월 달에 84 하나 74 하나가 됐고 유승한 레들 밑에 92가 하나가 됐고 84가 2개가 됐고 파라곤 보타니파크 호반 뒤에 있는 거 초등학교 뒤에 있는 거 프루저 옆에 있는 게 84가 2개가 됐네요. 하나가 해제가 됐고 이제 이럴 때 해제가 좀 지금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대출 문제가 저렇게 되니까 센트럴파크 밑에 9월 달에 84가 3개가 됐네요. 4개가 됐네. 4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프루지오 더 베뉴 위에 84가 2개가 됐고 74가 2개가 됐는데 2개 다 해제가 됐네. 요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한신더유 캐넬파크 밑에 9월에 74가 하나가 됐고 호반 서밋 1차 84가 하나가 됐고 7위가 3개가 됐고 9월 달에 지금 발표 안 한 거는 이제 그 9월 달에 거래가 없는 거고 8월 달까지 거래량이 많다가 9월 달에는 조금 좀 그렇고 많지는 그다지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지내 상가도 분양했었고 지금 뭐 저한테도 문자 메시지 엄청 뭐 프라자 상가들 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제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좀 옛날하고는 이제 패턴이 달라졌다. 우리가 뭘 건축해갖고 이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긴 하지만 살고 있는 주택이죠. 주택에도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뭐 다가구가 있고 단독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다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데 그 외에는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유행이 지나갔다. 우선은 건축비가 많이 들고 땅 가격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계속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권하지를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 해봤어요. 옛날에도.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지만 제가 권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주자 택지가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건 정도씩 뭐 실거래가 발표할 필요도 없었죠. 땅 평수를 보면 대부분 다 나오니까. 원당 그 동에서 토지 거래한 거 보면 이주자 택지 몇 개 거래되는지 나오거든요. 신고를 해야 되니까 거래하면. 근데 이제 하나씩 되고 있는데 이주자 택지도 지금 싸다는 거니까 지금 괜찮다. 투자용으로는. 이제 그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빌라는 다 풀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 앞으로 투자 뭐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을 뭐 단기 투자한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분양권도 지금 단기 투자 못 하잖아요. 분양권 하나를 사게 되면은 1주택으로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1 요 후반 2 뒤에죠. 이쪽 그리고 여기 F2 여기 이주자 택지 집단 저기인데 저 위에 이제 여기 F3가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이 백이역 쪽으로 가서 여기 이주자 택지 F4가 있고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거. 전국에 지금 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뒤로 계속 미뤄질 거다. 그런 예상을 해보고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1주택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3기 신도시 언제 되든 간에 뭐 웬만하면은 LH 아파트라도 해고하는 게 좋죠.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2주자 택지는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이 언젠가는 서울서부터 올라갈 겁니다. 그럼 비아파트가 올라갈 거예요. 그때 맞춰서 이런 신도시의 2주자 택지도 또 토지 상태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수도권으로 사람들은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나 이런 오피스 건물이나 이런 거는 좀 남들이 돈 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건들지 마라. 내가 하면은 안 좋다. 남들은 돈을 벌 수는 있어도 그 금방 실거래가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달은 조금 더 거래 건수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주춤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약을 했는데 살려고 계약을 했는데 뭐 여러 여건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되는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좀 억눌려 있는 눌림목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거기서 또 뭐 폭락을 하느니 뭐 이 바보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크게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금리가 인하가 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금 참고 있으면 또 오르고 눌렸다가 또 조금 오르고 눌렸다가 또 오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많이 오르면 규제를 할 것이고. 이제 문제는 추세가 그 신축 아파트로 젊은 사람들 30대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가만히 보면은 40, 50 세대들도 신축 아파트 신도시로 이제 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년 22년도, 23년도에는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 또 서울서부터 넘어오는 추세. 내년도에 이제 전철이 생기니까 조금 비싸지더라도 그때 넘어오는 수요들도 많이 생길 거고 갈 데가 어디 있어. 신도시가 없는데. 요즘 추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밀도가 높아서 복잡하잖아요. 수도권에 과천, 광명 신도시 이제 얼마 안 된대. 과천은 물론 이제 오래됐지만은 재건축이잖아, 다. 옛날에 주공 아파트 뭐 5단지, 10단지, 9단지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재건축되면서부터 좋아지는 거고. 과천이 많이 어려. 판교, 분당. 근데 엊그저께 또 일산,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뭐 이런 게 뭐 재건축에 대한 정부에서 옵션을 많이 주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투자로 들어가지 말라고. 살려고 들어가는 거는 일반 분양분을 사서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일반 분양분 사가지고 옛날처럼 그걸 팔려고 하지 마세요. 재건축, 재개발은. 나중에 원주민들 분량들이 많이 나왔고 치여갖고 그 투자한 사람들 계약이 안 돼. 싸. 원주민들은 이익폭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은 3억에 분양받았는데 5억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4억 5천에 돈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가는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가지고 그걸 팔 수가 없어. 입주할 때까지. 입주할 땐 또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투자로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는 들어가도. 또 요즘에 저한테 상담 온 게 있어. 평택에 여기 화양지구라 그래갖고 안중, 그 평택 배우 특채개발지구인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차라리 좀 비싸더라도 경부 라인이라든지 검단 신도시 하는 게 낫지. 한강 이북은 내가 웬만하면 권하지를 않잖아. 왜? 분당하고 일산하고 아파트값 봐봐요. 비슷한데. 평촌도 되게 좋아요. 삼본, 평촌, 여기 부천에 그 부평, 중동, 일기 신도시잖아. 분당. 분당이 제일 좋잖아요. 경부 라인이.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나오죠. 분당만 하더라도 판교가 벌써 20억, 30억 가니까 사업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쪽까지는. 근데 벌써 그 분당 밑에 용인 수지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데 수원의 광교 한 15억 가잖아요. 84 기준으로. 또 밑에 동탄2도 지금 바로 밑에 동탄2도 15억 정도 가고. 경부 라인 쪽으로 계속 유심히 보는 거는 나쁘질 않다. 교통도 좋잖아. 우리 검단에서 저 성수동까지 가는데 제가 1시간 걸린다 그랬죠. 그때 분양권 막 매매하면서 성수동에 있는 우리은행 다닐 때. 출근 시간에 가가지고 9시에 이제 땅 하고 가서 거기서 은행 문 열면은 분양권 중동 인수인계하고 1시간 걸린다 그랬죠. 청주에서 저 밑에 청주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40분 걸려요. 천안 아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30분 걸리고. 평택이나 수원에서 가면은 30분 안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을. GTX가 개통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GTX 주변을 경부 라인 쪽으로 제가 권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검단도 물론 오르겠지만, 검단 오르는 거에 2~3배 더 오를 것 같아. 한 2배 정도 오를 것 같아. 오르는 거에 2배가 오를 것 같다고. 그러니까 경부 라인을 GTX 있는 쪽을 자세히 보는 거는 나쁘지가 않다. 부동산 투자 갑자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기다려야죠. 근데 미리 그냥 조급해갖고 사놔버리면 못 사잖아. 그러니까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쪽에 하게 되면 노리고 있다가 나오면 비싸더라도 사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돼. 그 대신. 제가 봐보세요. 여기가 검단 신도시란 말이에요. 이게 공항 고속도로인데, 인천공항 고속도로. 이거 타면은 외곽순환도로 이용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여기 안산 지나서, 인천 여기 서창 지나서, 월곶으로 해서, 여기 월곶 소래포구 있는 데로 해서, 시흥 군자로 해서 안산 지나가지고 여기 송산 25년도에 출발하는 그 송산 그린시티 테마파크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밤에 오면은 한 50분 걸려요. 한 65km 정도. 여기 검단에서 이렇게 화성까지 여기로 오면. 근데 낮에 오면 2시간 반 걸려요. 여기 물동량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인천항 있죠. 여기 공단들 어마어마해죠. 여기 현대기아차 있죠. 그렇게 걸리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자고 몸도 안 좋았잖아, 그때는. 그래서 운전도 이렇게 2시간 반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벌려놓은 일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자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 아산에서, 여기가 천안시니까 여기 아산에서 요렇게 다닌단 말이죠. 요렇게 다닌다고. 여기 아산에서. 50분 걸려요. 근데 이제 내년에 여기 뭐가 있냐면 내륙고속도로가 생겨요. 평택에서
여기 홍성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제가 살고 있는 옆으로 생겨요. 그럼 그 고속도로를 타면은 제가 보니까 한 25분이면 될 것 같아. 30분 늦어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교통들이 좋아지면서부터 주위 이제 수도권은 여기 저 천안 아산은 수도권으로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안 아산 탕정역 앞에 아파트가 한 7억 5천 가요. 천안 아산역 주변하고. 평택도 한 7억 5천에서 10억 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수원하고 동탄2는 한 15억 간다 그랬잖아요. 판교는 20억 넘어가고. 강남은 30억 넘어가고. 요렇게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우선은. 그래서 여기를 계속 주목을 하고 있어서 여기 투자도 이왕이면은 그쪽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쪽에 하는 거는 더 좋다.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어느 쪽에 타겟을 두고. 저는 이제 수원 수원 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재개발 8달 6구역, 8구역, 10구역, 권성 10구역 그게 한 10억 가요. 한 5억대 분양했던 게 재개발인데도. 제가 그 검단 신도시 오기 전에 고등지구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 10억 정도 가고. 그 상승률이 이쪽이 많이 이게 그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번에 그 9월달 스트레스 뭐 정부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강남은 강남 서울 거 그거 대출 부동산이 아니고 사실은 자세히 보면 자영업자들 대출 증가가 어마어마하고 그쪽에서 부실이 많이 터지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부터 이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심각한 중산층의 소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책을 좋게 수립을 해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얼마 안 된다 그래갖고 신경 안 쓰고 그러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이게 지금 뇌관을 터뜨릴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 수출 대기업만 잘 되고 있어요. 그것도 골병 들어있어. 내가 그랬죠. 삼성이나 LG가 5년 후, 1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못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전기차, 중국 애들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AI는, 우리가 나라가 따라가지도 못해, 중국을. 워낙 큰 시장이라 우리는 내수가 요만하니까 뭐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해도 내수 시장이 좁다 보니까 A라는 것밖에 못하지만 중국은 워낙 크니까 상품이 얼마나 베리해서 다양하게 나오는지 A, B, C, D, E, F, G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다 통하는 거야. 그것도 싸게. 후경기 때는 국산품 애용하고 국뽕이고 이러지만 살기 힘들어지면 싼 거 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싼 인건비 갖고 3교대 해고 해가지고 일본 애들 따라잡았죠. 인력 빼오고 은퇴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가지고 만들고 그때 뭐 카이스트니 막 포스텍이니 이런 거 유니스트니 이런 학교 세워가지고 막 젊은 애들 엄청나게 이공계 애들 지금 중국이 그래요. 금방 따라잡혀요.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테슬라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애들한테 다 먹혀요. 미국 독일 그 벤츠나 폭스바겐 이런 거 다 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도요타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사드 그때 때문에 현대가 일찍이 매맞고 나온 거지. 롯데하고 다 탈출하잖아. 걔네들이 다 하는 거야. 이제 배워갖고. 테슬라 중국에서 만들죠. 테슬라 기술 중국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무섭다.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가면 각국이 다 싼 거 찾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 때문에. 미국이 막 때리니까 미국이 승리한 것 같죠. 국가 간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움츠리고 있는 거죠. 나중에 장기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 예스냐 노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A일 수도 있고 P일 수도 있고 Z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복잡 다양하죠. 세상 일이라는 게. 근데 그걸 뭐 예스냐 노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고. 돈 앞에서 애국심이 어디 있어요? 돈은 국경도 없는데. 자,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벌써 24년도 10월달 이제 출발하는데요. 9월달에 좀 큰 이벤트가 돈의 축이 딱 반대로 움직이는 시점 버렸잖아요. 24년도 9월달이. 그래서 이제 좀 경제라는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되는데 잘 또 공부를 해서 10월달 소식 성의껏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야 뭐 이제 저번에도 제가 자주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어려울 때는 제가 막 방송을 해서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지금은 이제 잘 되는 거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럼 이제 오를 거라는 이제 거의 90% 이상은 오를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는 제 말의 힘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어려울 때는 자꾸 전화 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이 되려고. 투자 지역에 가면 다 그래요. 내가 투자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고, 전문가한테 좀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 안심이 되니까. 투자가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 화성도 그래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다 됩니다. 건강하시고 이제 윤 소장이었습니다.